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베스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을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베스트 식습관에 답이 있다. 베스트 식습관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매일.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했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청소년이 42.4%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는 학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하루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해요. 아침 식사는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과식, 폭식을 줄여 과체중이나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과체중이나 비만 위험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침 식사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면서도 간편한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뇌에 포도당을 공급할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강한 단백질 식품,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곁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아침 식사가 가장 이상적이며 탄수화물 식품을 포함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는 매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10분 일찍 자고 10분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2가지 이상의 식품으로 아침 식사를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스트 식습관 두 번째. 채소, 과일은 즐겁게. 여러분은 채소와 과일을 매일 챙겨 먹고 있나요?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먹는 청소년은 8.3%, 매일 과일을 먹는 청소년은 18.6%에 불과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으로 인해 영양 부족이 발생하고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청소년은 비만 위험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며 정신적인 행복감이나 심리적 안정감 등 마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주먹 크기만큼, 한 끼에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매일 주먹 크기만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채소, 과일은 즐겁게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찾아보고 아직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채소와 과일에도 도전해보세요. 채소는 매 끼 주먹 크기로 한 끼에 2가지 이상 챙겨 먹고 과일은 매일 주먹 크기로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내가 먹을 채소와 과일을 직접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스트 식습관 세 번째. 패스트푸드는 멀리.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이 28.9%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남학생이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먹고 있어요. 패스트푸드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스트푸드에는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많이 먹으면 식사의 질이 저하되고 영양결핍의 원인이 되는데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청소년은 식사의 질이 나빠질 위험이 4.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청소년은 대사증후군 위험도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마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토피 피부염, 수면장애,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지만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똑똑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메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의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영양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에너지,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 실천 2번째, 베스트 플랜 B를 선택하세요. 햄버거는 채소가 많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고 패티는 한 장만, 사이즈는 작은 것으로, 프렌치 후라이는 가급적 피하세요. 피자는 통밀 도우로 채소 토핑을 선택하고 지나친 토핑이나 소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은 튀긴 것보다 구운 것으로, 양념 대신 후라이드로, 소스나 시즈닝은 가급적 피하세요. 오늘부터 패스트푸드는 멀리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고 주문 전에는 반드시 영양 표시를 확인하세요. 건강한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선택하고 소스나 토핑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햄버거 대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스트 식습관 4번째, 단맛 음료는 적게. 우리나라 청소년의 64.4%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단맛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단맛 음료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단맛 음료를 자주 마시면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될까요? 하루 첨가당 허용 기준량은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예요.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면 50g에 해당하며 이는 각설탕 1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단맛 음료에는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요? 단맛 음료 속 당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레모네이드 한 잔에는 43g의 당이 들어있어 한 잔만 마셔도 하루 허용 기준량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당은 시럽이나 토핑을 추가할수록 더 많아지는데 우유에 초코 시럽을 넣으면 당이 2.4배, 여기에 초코 시럽과 휘핑크림, 초코칩을 추가하면 다시 1.1배 늘어나 원래 17g이었던 당이 45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 생각보다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청소년기 단맛 음료의 지나친 섭취는 왜 위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맛 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 위험을 18%, 고혈압 위험을 12%, 당뇨병 위험을 29%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 음료의 잦은 섭취는 마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또한 충치가 생기고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며 학업 성취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맛 음료는 적게 챌린지에 도전해보아요. 단맛 음료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구매 전 반드시 영양 표시를 확인하세요. 작은 사이즈의 음료를 선택하고 시럽이나 토핑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물이나 우유, 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베스트 식습관. 함께 실천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